자, 오늘 이제 그 문학의 인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근데 여기 세대 차이와 꼰대이즘. 제가 꼰대이즘 만들어놨어요. 꼰대. 그래서 염상섭의 3대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설해 보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대 차이 이 중에 특히 꼰대, 여러분 꼰대란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왜 어른들이 특히 뭐 선생님들 꼰대 온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부모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꼰대란 말 많이 쓰는데, 근데 여러분 꼰대 어원이 뭔지 아세요? 꼰대 어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남 지방의 번데기가 꼰대기래. 꼰대기. 그래서 번데기 주름살이 있잖아요. 저도 번데기 좋아하는데 번데기 맛있잖아요, 그죠? 주름살인데 이게 늙음을 상징해서 그래서 꼰대 이런 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어의 꽁대가 백작이래. 백작. 그래서 옛날에 친일파들이 그 일본의 백작을 받고 그래서 거들먹거렸다 그래서 그들을 꼰대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뭐 잔소리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근데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신방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할머니가 잔소리 했었을 때는 되게 싫었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말이 고마웠대요.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할머니의 잔소리가 자기에게 양약이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볼게요. 세대 차이는 모든 세대의 질문이에요. 세대 차이는 모든 세대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건 그 누구도 언젠가 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보니 여러분들도 아랫사람이잖아요. 아유, 요즘 신입생들, 대학생들, 요즘 신입생들은 이해를 못해. 고등학교 3학년, 요즘 2학년들은, 1학년들은 다 그 꼰대예요. 다 우리 모두가 뭐가 돼요? 언젠가 꼰대가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선 염상섭의 3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염상섭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여기 혹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겼고요. 3대는 원래 신문에 연재하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3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원래 이 3대는 신문 기사에 연재하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선일보, 그죠? 조선일보에서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렇게 연재하던 소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염상섭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염상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냐면 189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 호는 행보는 이런 거예요. 좌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넓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넓게. 그리고 이분의 문학가는 이거예요. 일제강점 많은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하자. 이분이 문학가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표현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사실주의적. 그래서 리얼리티가 뛰어납니다.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래서 리얼리즘이 뛰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만세전, 폐허,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런 기법으로 묘사했죠. 처음에는요, 이분을 너 소설가 맞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나갔다. 자, 그러면 오늘 3대인데 3대니까 어떻게 해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걸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3대죠. 3대. 그래서 처음에 1세대 조의관, 2세대 조상훈, 3세대 조덕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거 이름이 아니고 벼슬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지 저런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졸부죠, 졸부. 그죠? 그래서 치부, 좀 부끄러운 재산, 이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한테 뭐가 없냐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하인 쪽이었나 봐요. 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족보를 사요. 그래서 조 씨의 족보를 삽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족보를 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설에서 대동보살을 해요. 대동보살은 뭐냐면 이게 큰 거대한 동아리,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널리 알린다. 그래서 대동보살이라고 하는 족보 만드는 회사, 여기에 이제
이 오천 나중에 나오지만 오천 조창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자기네 오천 그 뭐랄까요? 조부랄까요? 아버님이랄까요? 오천한테 돈을 막 뜯어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조상훈은 싸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선 조의관을 보면은 돈으로 다 사요. 족보도 사고 벼슬도 삽니다. 그리고 봉제사라는데 옛날 봉건사회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사 지내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람은 천석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한번 농사를 지으면 천가마니가 나온다니까 지금으로 지금 뭐 수백억의 재산가죠. 그런데 재산이 생기면 사람이 여자를 드려요. 축첩. 그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수원댁을 드리는데 결국 이 수원댁에 독살당합니다. 예. 수원댁에 4살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족 9세대 7순 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여기 조상훈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 미션 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리고 장로예요. 되게 멋있죠? 그 사회운동도 하고요. 교육사업도 막 했어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중적인 인생이죠. 그래서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또 우리가 치면 창녀촌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육사업 하다가 자기네 그 학교 교사였던 홍경애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이 딸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동창이에요. 아들 동창이 이 여인 굉장히 미모의 현대적 여성이었는데 이 딸을 이렇게 축첩을 이렇게 꼬셔갖고 해요. 그런데 딸까지 낳는데 버려요.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죠.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계약이 사람이긴 하나 사회 부적응자예요. 사회 부적응자. 그래서 뭐예요? 계약 시대 부적응자, 가도기적 인간형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홍경애는 그렇게 버림받지만 술집 여인으로 전락하지만 뭐 몸을 팔고 이런 건 아니에요. 카페에 가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독립운동가를 도와요. 독립운동 이후삼을 돕고 막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도 어떤 여인이면 굉장히 좀 나중에 입체적인 인물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조상원에게 당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김의경이라는 여자를 또 꼬셔요. 얘는 거의 자기 손녀뻘 되는 여자를 또 꼬십니다. 이 조상우는 거의 뭐 변태죠, 변태. 예? 이런 계약에서 부적응, 가도경 인간. 그러니까 요런 첫 1세대의 봉건적, 2세대의 계약이 부적응, 3세대의 이제 조도끼는 그래서 어떤 인물이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봤죠. 변증적 지향 및 개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여러분 그 해겔의 변증법이 뭔지 알죠? 정반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자, 요거를 한번 떼어볼게요. 제가 띄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해겔의 메모. 자, 해겔의 변증법은 이거예요. 정이 있고, 그죠? 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에 대해서 뭐 단점이 생기는 거죠. 단점이 반이 생겨요. 반이 있고, 이것을 보완한 합이 생겨요. 합. 그래서 정반합. 그럼 다시 여기가 뭐가 되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요? 정이었죠. 정이 되죠. 합이 정이 되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또 여기에 또 반이 생기죠. 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또 발전한다. 이런 이제 해겔의 변증적인 존재로서의 누구냐? 바로 조덕기가 그런 존재다. 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식민지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우유부단하죠. 이제 되게 경쟁적이죠. 왜냐하면 봉건적이죠. 여기 기독교니까 재산 지내니까 둘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경쟁 구도를, 갈등 구도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돈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요? 손자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조의간 할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상속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많은데 김병화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 사람은 근데 아버지와 생각이 틀려요. 좌익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예요. 사회주의 운동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우리가 중마고우예요. 되게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덕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나중에 풀려나죠. 그리고 일본 유학 갔다가
할아버지가 위독해서 기운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 올라갔다 낙상해요. 떨어서 기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재산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까 얘기했죠. 누구? 여기 수원댁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재산에 휘말리는데 여기 최찬봉 있죠. 최찬봉. 이 사람이 수원집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왜 접근했냐? 바로 이 조위간의 재산을 탐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원집가 이렇게 유언장도 위조하고 수원집이 독사를 하죠. 근데 그 비소, 그 독이 들어있는 걸 의사를 통해서 누가? 조독기가 의사를 통해서 이게 독사를 당할 걸 밝혀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조위관 기대의 소망을 걸고 상속자가 되고, 이제 위독 후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재산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그 재산 싸움에 누구까지 휘말리냐? 뭐 5천도 뭐 이 재산,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막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재산은 조위관에게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또 갈등이 생겨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쑥 제외시켜 놓고 자기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한테 야, 너 좀 줘야지 나 그거. 그래서 이제 금고 있어. 금고는 너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왜 물려주는 목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짜 경찰을 동원해서 아들이 감옥에 살짝 가 있는 순간에 금고를 텁니다. 그러다 붙잡혀요. 그래서 아버지가 금고 훔쳐 달아나 경찰에 잡히죠. 참 부끄러운 아버지죠. 그죠? 덕기는 조부의 재산을 지키고 주변을 돌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순, 이 양쪽의 모순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아까 해겔 얘기처럼 그렇게 발전적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조덕기는 자기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는 이런 이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조덕기는 약간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봉건적인 것도 아니고 개화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친구 누구죠? 여기 나오죠. 사상적으로도 김병환은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는 뭐예요? 또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다른 사상적 이념이 거의 없는 아주 중간 형태의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전망은 그래도 역사는 점점 좀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3대를 전체 정리해 볼게요. 이건 학생들에게 좀 필요할 건데, 이 3대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근현대사, 그죠? 조선 말기, 그죠? 그다음에 개화기, 그죠? 개화기 이후의 삶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세대 차이가 나왔는데 세대 차이 어떤 차이죠? 세대 차이가 바로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물론 여기 뭐죠? 이런 것이 있죠. 자.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개화적 가치관, 교육이나 이런,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제3의 가치, 이런 가치관의 갈등이 있죠. 물론 여기 뭐 내면적 돈, 여자 욕망이죠. 사상의 외적 갈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가, 그죠? 그런 자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죠. 가족사 소설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전제적 작가 시점이고요. 갈등 구조, 가족 내부는 뭐예요? 세대의 가치관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3대의 갈등이 일어나죠. 개인과 사회로서는 어떤 갈등일까요? 두 가지 종류의 타락한 부르주아, 누구겠어요? 이 집안. 그죠? 타락한 부르주아. 돈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부르주아는 잘 사는 사람이야. 급진적 사회주의, 누구죠? 여기 사회주의 사상가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친구 김병화, 그 다음에 뭐죠? 여기 홍경애.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가는 물론 뭐 공산주의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사회 전체가 균등하게 뭐랄까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죠. 뭐 시간 없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런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두 개 다 있죠. 그래서 뭐예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위아래의 갈등도 있고 옆으로 갈등, 이 모든 세대의 갈등이 이 안에 어우러져 있죠.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대,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대, 계층 간의 갈등 및 현실 대응 방식, 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 장편 소설이고요. 가족사 소설입니다. 그리고 리얼리즘, 사실주의 소설. 장해는 뭐냐면 이 몇 장 몇 회, 그죠? 몇 장 몇 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문 연재 소설이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세대 차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꼰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해와 연구. 저는 이해와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제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날 때 있죠. 어떤 게 세대 차이가 날까요? 뭐 생각하는 거, 가치관. 그런데 저는 서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근데 먼저 윗세대가 먼저 공부해야 되죠. 아랫세대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세대를 이해해야 돼요. 자녀들 세대를 이해하고 문화와 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저는 공감도 있어야 되지만 공통 감정을 공유하죠. 공감. 그러나 공관도 있어야 돼요. 공통 관심을 공유해야 된다. 그죠? 공통 관심을 공유해. 그 아이들 좋아하는 거. BTS를 알고 있나요? 네.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 그 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들. 함께 공감 공유. 그래서 어떻게 부모, 조부모 세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이런 세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 공유를 통해서 세대 차이. 꼰대가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해요? 왜냐면 경험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적 꼰대가 되면 되겠죠. 경험을 나눠주고 공유하면 되겠죠. 다음 세대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대 차이와 꼰대이즘 했는데 염상섭의 3대를 통해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비극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아름다움과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